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석에 비유해도 될 만큼 귀중한 인권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바로 스포츠맨십입니다. 치열하게 상대와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스포츠맨십. 그 정신과 행동을 우리는 대단히 아름다운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스포츠맨십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학생 선수들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선수 여러분은 전문가 수준의 운동 기술을 보유한 유능한 학생 선수인데요. 왜 인권 교육을 받으러 왔을까요? 바로 스포츠맨십을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인권을 잘 알고 그리고 실천한다면 이 사회에서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인권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TV에 자주 출연할 수도 있겠죠. 인권의 아름다움을 실천하고 널리 영향을 미치는 선수. 이러한 선수가 진정한 스포츠 스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함께 인지해보고 마지막으로 인권을 지키는 촉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위해서 인권의 등장, 의미와 가치, 나의 시선은 인권적일까? 사소한 것은 없다. 인권을 바라보는 촉, 이렇게 4가지 순서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권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생각이 바로 인권의 핵심인데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릴 권리를 바로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권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쉽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 사회에서 인간의 권리는 어땠을까요? 서기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인류는 10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가가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를 지배하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지배층은 부유했고 바둑과 같은 여가활동이나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노동은 대부분 피지배층의 몫이었고 많은 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100년 전만 해도 소위 문명이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곳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인종의 사람을 사고 팔기도 하는 인신매매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지배층에 반항하면 그 나라의 국민이라도 목숨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치가 통치하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를 아시나요? 하지만 당시는 일제시대라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경기에 출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도 슬프기만 했던 손기정 선수였지만 당시 히틀러는 친한 일본의 선수라고 생각하면서 고대 그리스 전사의 투구를 선물하기도 했죠. 이와 같은 시기에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 독일은 자신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특별시 인구보다도 많은 민간인과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이런 나치의 대량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지칭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류는 인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끔찍한 시기를 겪으면서 인류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1948년 유엔 총회를 열어서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국가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세계 인권 선언의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 계급이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누리고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인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의 시선은 과연 인권적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자에게만 또는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수식어가 있을까요? 추운 겨울에도 땀을 흘리며 축구하는 학생들, 리듬에 맞춰 무용을 연습하는 학생들. 이 두 가지 예시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의 남자다움 또는 여자다움을 떠올렸나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면서 어떤 성별이 떠오르는지 생각해 봅시다. 거침없는 질주, 치마를 입는, 수줍음, 연약한, 눈물이 많은, 운동을 잘하는, 바지를 입는, 강한 체력, 부끄러운, 공을 잘 차는, 공을 무서워하는. 여러분은 각 단어가 나타날 때 어떤 성별을 떠올렸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단어들을 보면서 고민이 되는 점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성별에 대한 편견이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운동선수에게 어떤 수식어가 어울리는지 살펴볼까요? 과연 어떤 것이 운동선수다운 수식어일까요? 여러분은 학생선수, 즉 학생이면서 멋진 운동선수이기도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 어떤 것이 학생선수를 더 떠오르게 하나요? 공부와 운동을 모두 열심히 한 학생도 추가해야 할까요? 다음 제시되는 단어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학생선수다운 단어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거친, 선배는 왕, 주먹이 앞서는, 운동을 즐기는, 완성된 인간, 자기 관리를 잘하는, 배려심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무식한, 예의 바른, 더 잘하기 위해 고민하는, 외국어를 잘하는. 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를 보면서 혹시 자신이 그동안 운동선수다움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다면 당신은 인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시선이 인권적인 시선과 가까울지에 대해 차이와 차별의 예시를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의 예시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다. 선수는 수업과 운동을 병행한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여자 선수도 있다. 작고 마르고 날씬한 남자 선수도 있다. 이 문장은 모두 차이를 나타낸 문장입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운동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공부를 좋아하기도 하죠. 또한 우리들은 각자 성격이나 체형, 신체적 능력도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몸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이는 다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름과 차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차이에 의해 맞고 틀림이나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눠서 다른 대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별에 관한 예시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선수만 챙겨준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챙겨준다. 운동선수는 공부가 필요 없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여자 선수는 여자답지 못하다. 작고 마르고 날씬하고 연약한 남자 선수는 남자답지 못하다. 혹시 들으면서 불편함을 느낀 문장이 있나요? 그런 문장이 있다면 아마 본인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거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 중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심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권적인 시선을 가지고 생각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맞다, 그리고 틀리다 라는 색안경이 끼워지고 잘못된 편견이나 차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서로 상대를 일으켜주는 스포츠맨십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인권적인 시선은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이번에는 사소한 일이 어떻게 폭력으로 발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장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얼마 안 돼서부터 저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 눕혀서 누르거나, 복도에서 팔로 맞거나, 부모님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거나 했죠. 웃으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고, 화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계속했죠. 그렇게 1년 반이 넘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구끼리 이 정도 장난은 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처음부터 상담이나 신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또는 목격한 친구들이 처음부터 나서주거나 상담 혹은 신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방금 전해드린 예시는 실제 학교 폭력 사례입니다. 다음은 운동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훈련에 들어가면서부터 한 선배가 운동 끝날 때마다 기합을 줬어요. 그땐 진짜 그 선배를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지만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3학년에 올라가더니 뭘 깨달았는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은 어떨까요? 참으니까 결국 잘 해결된 것인가요? 처음부터 상담이나 신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목격한 친구나 다른 선후배가 처음부터 나서주거나 상담이나 신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혹시 일반 학교 폭력 사례인 첫 번째 사례와 운동부 사례인 두 번째 이야기를 보고 다르게 느끼셨나요? 운동부에서 이 정도 기합은 다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운동부의 기합 예시도 역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학교 폭력과 운동부 폭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운동부이기 전에 여러분 학교 소속의 학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 응원을 하다가 주변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 사례입니다. 전국체전대회 일이에요. 남자 고등부 시합 순서를 기다리는 남자 선수들이 여고부 시합을 보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남자 선수가 야, 노란 옷 있지? 제가 남자 손길 오면 좋아 안 된다. 키스하면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런데 완전 땡땡 아니냐? 이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자끼리 혹은 남자끼리는 이런 말을 해도 괜찮나요? 만약 같은 장소에서 한 성인이 이렇게 큰 소리로 비슷한 대화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만약 내가 그 상황에서 함께 있었던 후배였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까요? 이 사례에서 후배는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고도 침묵했다면 같이 있던 후배 역시 무책임한 방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적절하게 잘못을 이야기해주는 용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러한 성차별적 인식과 비하 발언은 상대의 입장에서 엄연한 폭력입니다. 이렇게 차별적인 생각은 차별적인 말로 이어지고 나아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소통이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비하하는 행위는 정말 위험하고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왜곡된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로 인해 괴롭다면 그것은 폭력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부끄러움을 깨닫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누군가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담임선생님, 감독 및 코치 선생님, 부모님 또는 졸업한 선배에게라도 용기 내어 말을 꺼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폭력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인권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폭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성입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복성입니다. 마주칠 때마다 놀리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고의성입니다. 상대가 기분 나쁜 걸 알면서도 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력은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배는 후배를 놀려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불쾌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었을 경우 실수는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이 누군가를 비하한다면 온 오프라인 상황에서 모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이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에 놓인다면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적인 상황을 인지했을 때 하나의 시각으로만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을 바라보는 촉, 즉 인권 감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과거에는 양반이나 귀족 또는 부자에게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은 농사일이나 공장일 혹은 집안일을 하는 노동력의 일부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 이렇게 배움의 기회가 평등해진 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힘들게 이루어낸 결과이며 엄청난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소중한 교육받을 권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었나요? 혹시 운동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수업 시간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운동이나 가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어렵긴 하지만 해보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권리와 학교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운동밖에 할 줄 몰라 은퇴 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김광현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운동만 했다. 그때는 프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절박했다. 돌이켜보면 교실에서 친구들을 두루 사귀지 못한 게 아쉽다. 내 주위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없다. 여러분, 김광현 선수가 인터뷰했듯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식뿐 아니라 소중한 친구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 소중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는 학생 선수 여러분은 인권을 바라보는 촉, 즉 인권 감수성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촉, 즉 인권 감수성으로 바라봅시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를 인권 감수성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 볼까요? 어린 시절 많이 읽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녀가 계곡에서 목욕을 한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고 나무꾼이 선녀를 훔쳐보고 날개옷을 숨긴 것은 관음죄, 절도죄, 결혼 목적 약취 및 유인과 같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데렐라 동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계모와 언니들이 신데렐라를 정신적으로 학대했기 때문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온갖 집안일을 과하게 시켰다라는 것 역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6조 모든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인권 감수성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언론 보도에서도 불편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운동선수에 대한 보도의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선수에 대해서는 근육이나 강인함을 자랑하고 여자 선수에 대해서는 미모를 강조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향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권 감수성으로 바라본다면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하거나 불편한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비장애인은 성별에 따라 화장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야 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화장실이 공용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쓴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다음은 인권 감수성으로 바꾼 디자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시도인데요. 다소 수동적이고 정적으로 보이는 장애 표지 마크를 이와 같이 활동적으로 바꾼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 감수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소중한 것이 무척 많습니다. 인권 감수성의 시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학생 선수 문화는 앞으로 어떻게 형성돼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선배는 위, 후배는 아래 라는 상하관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운동부는 리더와 팀원의 관계, 즉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문화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선후배는 팀의 목표를 위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 동료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학생 선수 문화를 보다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인권 감수성을 가진 지금 여러분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학생 선수는 스포츠의 멋진 가치를 압니다. 스포츠는 과거에도 귀족과 노동자가 평등한 규칙으로 겨룰 수 있는 멋진 장이었고, 식민지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큰 위안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서로를 배려하는 정말 가치 있는 스포츠맨십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멋진 스포츠의 주인공이며 그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만큼 타인도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부 폭력이 바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감독님이나 코치님께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을 감추지 않고 선생님, 부모님 혹은 선후배와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상담과 노력이 바로 운동부 문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선생님이나 가족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전화를 하지 않아도 이메일을 보내 상담이 가능합니다. 도움을 구하거나 도움을 주려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인권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갈 학생 선수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주제로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과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